윤건영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건영입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 우선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청문회에서 국방부 국회 협력 단장 관련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했는데 파악해 보셨나요? 예, 파악했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시간대에 한 15분 정도 네. 출입했던 게 확인됐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대예요? 그 12월 4일 날 오전 4일 10시 어간쯤에 한 예. 15분 정도 15분. 정도 출입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출입해서 뭘 하셨나요? 그때 제가 보고받고 확인한 것은 네. 그때 당시 국방위원장께서 해외에 네. 출장하셨는데 귀국하면 예. 개헌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 보고를 해달라 예. 이렇게 확인하셔서 예. 그것에 대한 좀 준비를 위해서 들어왔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사무처에서 협력단실을 폐쇄한 이후에는 그 딱 한 번밖에 출입한 게 없는 거네요? 예, PPT 하나 올려주십시오. 저 PPT를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2시 26분에 저게 협력단실의 출입증 태그 현황입니다. 22시 26분에 찍혀 있죠. 직무대행님. 누군가 출입을 했다는 겁니다. 21시 26분. 네, 지금 나오잖아요. 12월 4일 날 21시 26분 맨 마지막에. 예, 그럼 저건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협력단장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두 번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오전에 잠깐 들러갔다라는 거 말고도 저렇게 태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좀 거짓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예,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우롱하는 그런 거짓은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최상목 대행께 여쭙겠습니다. 네. 대행께서는 비상계엄에 반대했다. 그리고 사퇴까지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쭤볼게요. 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나를 밟고 가라. 이건 안 된다. 11분이 국무위원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은 사후적으로 너무 짧은 순간이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총리님을 포함해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하는 총재께서 대통령의 그릇된 행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수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가 있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막았어야죠. 나를 밟고 가라. 나를 죽여놓고 가라. 왜 그 말을 못하고 사후적으로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PPT 봐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말들입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건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대통령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사법 절차나 헌법 자, 이 내용은 사법 절차하고 상관없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변론에서 답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태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 말이 상식적이고 타당합니까, 대행님?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대행께 전달한 쪽지를 나중에 언론에서 봤을 뿐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고 여러 의원들 질의했지만 지시 형태의 문안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건 저는 제 기억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대한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내용을 모른다라는 게 사실에 부합합니까? 의원님, 지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거라는 전제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윤석열 씨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상계엄이 존재합니까? 예, 아니요로 말씀하십시오. 대행님 개인의 의견이고 이건 사법 절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직자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사법 절차나 헌재 심판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죄송한데 대행님, 관련상을 제가 말씀드리면 대행님의 지금 이런 모습이 비상계엄을 못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셔야죠. 대통령을 붙잡고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결기가 있어야죠. 다음 PPT 보십시오. 윤석열 씨는 부하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종근 특전사령관 발언에 따르면 자체 판단해서 저는 복귀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게 맞다고 하는데 윤석열 씨만 아니라고 합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어요. 이게 태도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의 태도예요. 지금은 최 대행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보다 단호하고 결의 있게 나서야 됩니다. 치안 정감 인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경찰 치안 정감 인사와 관련해서 용산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용산과 협의한 대통령실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기본적인 그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검증 절차는 예, 검증 말고 인사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 없습니다. 자, 치안 정감 인사를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행안부 차관입니까?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대행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총경위 인사 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직무대행입니다. 이게 가당치한 인사입니까? 뭐 인사가 그런 부분이 모습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처가 다 이런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안정이라든지 치안 공백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무직이 아닌 인사를 하자 장관들끼리 얘기를 해서 좋습니다. 정무직이 아닌 인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안 정감은 경찰청 넘버 2예요. 경찰청 넘버 2를 이렇게 합니까? 대행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글쎄 정무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네. 정무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 그런 식의 생각에서 각 부처가 지금 하고 있어서 행안부에서 자, 그러면 다른 부처도 인사하실 겁니까, 최 대행님? 다른 부처도 지금 1급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1급 인사 말고요. 다른 차관급 인사. 아니, 사실상 저는 정무직 인사는 말씀을 드리지 좋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왜 문제를 삼냐면 치안 정감 이번에 승진한 사람을 서울청장으로 오늘 오후에 발표한다, 임명하겠다, 경찰위원회를 개최해서 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서울청장은 단순한 일반직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실상 정무직입니다. 경찰의 수장이에요. 경찰청장이 없는데. 이런 인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비상계엄 당일날 연락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상계엄의 동조자로 의심을 받고 있고 수사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승진을 시켜서 서울청장을 맡긴다? 현실이 맞습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원님께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서울청장이 공석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의식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청장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요, 치안정감을 보직을 이동을 하면 되죠. 대한민국의 치안정감이 한 명 바뀝니까? 부산청장도 있고 많습니다. 왜 그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하고 경찰 자, 다시요. 다음 PPT 봐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인사를 3명, 치안감 인사를 3사람 했습니다. 보통 경무관에서 치안감 승진하는데 3년 이상 걸려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대행님?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럼 1인 인사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 다 1년 만에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 중에 2사람이 용산 출신이에요. 101단 경비단 출신이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좀 하자고요. 상식적으로. 3년이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3사람이나 승진을 시켜요. 그리고 서울청장 비었다고 그것도 승진을 시켜서 보냅니다. 치안정감이 대한민국에 한 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인사를 왜 합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신다면서요. 이런 인사만 다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3사람이나 3년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승진시키는 인사를 지금 최 대행이 하신 거라고요. 네, 저는 하여튼 그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이 협의해서 한 인사 안에서 제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행안부 차관이 이 인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 1년 만에 승진시키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인사 보고도 안 받고 승진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경찰 인사를.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안 정감 승진자. 치안 옆에서 가르쳐 주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진석 정인보다 더 잘합니다. 치안 정감으로 승진시킨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벼락 출세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대표적 친윤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를 정상적인 인사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정권 잡은 사람들이 권한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했어요.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 권한대행이시라면 그런 건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했다고 3년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다 합니까? 정상적 시기가 아니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네, 제가 뭐 구체적인 인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1분입니다. 예. 예, 구로울의 윤과장님도 최상목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찰 인사를 하자 여부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차관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 인사안을 만든 건 경찰청 차장이겠네요. 뭐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물어보니까 의논을 해서 만들었다고 예,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여러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내란 동조에 가담했을 수 있는 그런 의혹은 우리 대행께서 지금 아시는 거잖아요. 뭐 지금 이런 의혹은 제가 사후에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일날 이번에 승진했던 박현수 국장이 오후에 조지호 청장을 만났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후 4시경에 만났습니다. 왜 만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인사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경찰 인사안을. 박현수 국장의 진술입니다. 자, 승진한 사람이 지금 내란 동조의 핵심으로 가 있는 조지호 청장과 인사안을 협의하고 본인이 셀프 승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이 자리에서 꼭 대행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 이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네. 점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저는 뭐 경찰국장이 원래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니까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제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그 좀 확인을 해서 그 아마 행안위에서 질의가 있으실 테니까요. 제가 그걸 적절히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회 보고해 주시고요. 바로 개헌 다음 날입니다. 12월 4일 날. 그때 네. 조지호 씨를 만나서 인사안을 협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가 승진하겠다고 셀프 협의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윤건영 의원님. 시간 멈춰 주시고 우리 이진동 차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나왔습니다. 예, 차장님 이 자리에서 거짓으로 위정하시며 처벌받는 거 알고 계시죠? 예, 2월 6일 날 김용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까? 차장님이 전화를 아까는 분명히 전화를 기억으로는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 못 하세요? 그럼 몇 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저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PPT 띄워주세요. 당시에 김용현이 차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12월 6일 날 22시 09분에 전화를 한 겁니다. 따라서 김용현이 검찰 출석 설득을 위해서 차장이 전화한 게 위증이에요. 앞단에 이야기하신 게. 아시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먼저 전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냐면요. 김용현이 전화하기 직전에 차장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12월 6일 날 22시 07분에. 제가 문자 내용은 아쉽게도 보지를 못합니다.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자를 받고 3분 후에 김용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김영현 장관이 저한테 문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했다는 취지인가요? 네. 문자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있는 저는 거 같아요, 전화를 차장님. 전화를 한 다시 걸로 알고요. 물어볼게요. 김용현 씨가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차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확보된 진술하고 영 다릅니다, 차장님. 왜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아니, 자, 거짓말한 그리고 게 아니고 잠시만요. 저는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장님. 제 기억으로 차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장님, 한 걸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차장님. 끊어주시고 주의를 좀 주십시오. 사장님,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니니까 지금.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자, 제 기억으로만 생각하고 잠깐만요. 진술하는 겁니다. 자, 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더 추가로. 네, 말씀하십시오.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앞서 차장께서는 수사팀 실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다음 PPT 보십시오. 이창규 검찰 특수본 부장수사가 차장이 통화하기 직전에 김용현에게 통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합니다. 이때 김용현이
이창규 부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과 통화 후에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12월 6일 20시 40분부터 21시까지가 이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역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차장님, 이창규로부터 이런 내용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 아니오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은 적이 있냐 없냐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PPT 봐주십시오. 김선호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날 6일 날 20시 15분에 심우정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님께. 김용현 전 장관 번호를 달라. 맞죠? 번호를 달라가 아니고 연락하시는 방법을 좀 예, 협조해달라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한 10여 분 정도 찾아서 김용현 씨의 비화폰 번호를 전달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6일 날 저녁 8시경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차관한테 연락을 하고요. 김선호 차관께서 비화폰 번호를 해서 심우정한테 줍니다. 이전 PPT로 넘어가십시오. 심우정 총장이 이창규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창규 부장검사가 김용현과 통화를 시도합니다. 대통령 그랬더니 김용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 통화 후에 이야기하겠다. 이러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피의자 윤석열 씨는 김용현에게 김지원 민정수석과 협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멈춰주시고 김지원 수석 나오십시오. 예, 지난번 청문회에서 증인은 통화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술 그대로입니까? 어떤 통화를 말씀하시는 어떤 통화라뇨? 지난번 청문회에서 이 자리에서 물어본 거 아직 기억 안 나세요? 거예요?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기억, 자, 다시 물을게요. 그럼 그날 대통령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 또는 김용현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현 장관하고 그날 통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통화한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자, 그럼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예?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님하고 통화를 한 일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묻잖아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12월 6일 날 통화한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님하고 통화는 뭐 그 시기 전체 아니, 있냐 없는지를 답변하는데 그렇게 복잡합니까? 김용현 수석님? 장관의 출석과 관련해서 잠시- 전화 통화하거나 그런 얘기를 한 일은 없다고 들어가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증인은 지금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들어가세요. 다른 들어가시고 건 아니고요. 질의는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 허가를 받고 이야기하시고요. 다시 이준동 총장 나오십시오. 차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차장님 나오시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김성호 차장관하고 통화하고 그래서 번호를 입수해서 대검에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 과정에서 차장님 통화를 하시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피의자 윤석열 씨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검에서 김용현의 번호를 입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사건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네. 그 사람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수사팀에서 자, 죄송합니다. 안 제가 된다 답변을 해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직전에 경찰에서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피의자 윤석열까지 동원해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여기에 그 통화 내역이 나와 있는 거고요. 증인께서는 앞서 전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김용현이 왜 갑자기 대검 차장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차장이 전화를 했어야죠. 그런데 거꾸로예요. 이거는 대검과 윤석열 그리고 모든 이 커넥션이 다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나요? 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제 아까도 말씀드린 건 제 기억이고 분명히 그 김용현 장관하고 저는 통화를 했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건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통화 내용은 설득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저는 분명히 수사본부로부터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거고 이창규 검사
그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김용현 비하폰 번호까지 공개를 할까요? 차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기가 안 맞아요. 출석한 사람이 직접 차장님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해서 내가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전화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차장님은 자, 30분 전에 이미 거짓을 이야기했어요. 전화를 한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전화를 받으신 겁니다. 자 차장님, 제 기억으로 지금 위원장님. 약간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보충 질의 때 또 추가를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차장님께서는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네. 그리고 다음에 예, 추가로 해서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멈춰 주시고 경호처장님 이쪽 발언대로 와주십시오. 예, 구로울의 윤과장입니다. 앞선 질의에서 전 김용현 장관이 검찰총장, 대검 차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라는 사실 들으셨죠? 뒤에 앉으셔서. 예,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에 그렇게 비화폰을 쓰는 게 맞습니까? 김용현 씨가? 그건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비화폰을 총괄하시는 분이 경호처장님이셨어요. 네, 그게 사리에 맞냐고요. 비화폰 관리를 제대로 하신 거냐고 묻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보고받은 건 없지만 비화폰을 민간인이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경찰이 출석하실 때, 처장님이 출석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무 말씀 못 들었고 저도 가지 말라고 하진 않았습니까? 그 아무 말씀 못 들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처장님. 출석하지 말라고 하신 적 있죠? 그러한 취지로.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처장님께서 휴가를 내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개인적인 사유로 3일간 내셨습니까, 휴가를? 3일간 아니고 하루 내셨습니까? 냈습니다. 그것도 되게 좀 이례적이죠. 그렇게 마음 하시는 정리를 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마음 정리를 한다는 건 사직을 의미한 거죠? 사직과 경찰 출두를 동시에 생각하고 네,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처장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좀 근무를 했었는데 경호처장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한 건 제가 역대 경호처장으로 처음 봤습니다. 그게 자의에 의한 입장 발표입니까? 네, 그 당시에 저희 경호처 직원들이 너무나 흔들리고 있었고 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좋습니다. 경호처는 정치적 예, 특성을 좋습니다. 지키는 그때 경호처장이 말씀하신 게 하기 위해서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략했다라고 전략했다라는 모욕적 은사는 삼가야 달라고 하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처장이 경호처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생가구체통이라는 걸 설치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생가구체통이라는 건 경호처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그 취합된 의견의 대다수가 김성훈 차장에 대한 비리와 문제제기였던 거 맞죠? 여러 가지 상당수, 여러 가지가 아니라 상당수가, 대다수 한 80% 이상이 그걸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볼게요. 대통령 차량 희승쇼, 그 다음에 49제 행사에 직원 동원했던 거, 생일 축하 이벤트로 전 직원 축하엽서 쓰기, 축하 동영상 찍기, 이런 거에 대한 투서를 쓴 거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지금? 그 내용과 관련 지금 제가 받고 있는 또 그리고 김성훈 차장이 아니, 받고 그런 있는 내용이 관련되어 있어서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처장님. 제가 방금 예를 들은 게 없습니까? 그런 생각 우체통 안에?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처장님, 바로 경호처가 개인의 사병으로 전략을 시킨 건 김성훈 차장 같은 사람인 거예요. 경호처 직원의 80. 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하 직원의 허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 도리가 아니라고 아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뭐 공직자의 도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략됐다는 말씀을 하시려면 경호처를 개인 사병화시킨 주범을 경호처장으로 계실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야죠. 제가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차장의 만행과 행포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한다는 걸 아셨잖아요. 생가구체통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의견을 취합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임 후에 경호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누차 직원들을 교육하고 절대 쓸데없는 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하신 겁니다. 그 잘하셨는데요. 했습니다. 그 뿌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김성훈 차장이. 제가 처장님 그 일은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경호처를 개인 사병화시킨 그 뿌리가 김성훈 차장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거를 제거하지 못하고 도려내지 못한 처장님 책임도 결코 가볍지는 않아요. 그래놓고 왜 이걸 메시지를 외부로 내면서 바깥 핑계를
네, 윤건영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건영입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 우선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청문회에서 국방부 국회 협력 단장 관련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했는데 파악해 보셨나요? 예, 파악했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시간대에 한 15분 정도 네. 출입했던 게 확인됐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대예요? 그 12월 4일 날 오전 4일 10시 어간쯤에 한 예. 15분 정도 15분. 정도 출입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출입해서 뭘 하셨나요? 그때 제가 보고받고 확인한 것은 예. 그때 당시 국방위원장께서 해외에 네. 출장하셨는데 귀국하면 예. 개헌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 보고를 해달라 예. 이렇게 확인하셔서 예. 그것에 대한 좀 준비를 위해서 들어왔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사무처에서 협력단실을 폐쇄한 이후에는 그 딱 한 번밖에 출입한 게 없는 거네요? 예, PPT 하나 올려주십시오. 저 PPT를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2시 26분에 저게 협력단실의 출입증 태그 현황입니다. 21시 26분에 찍혀 있죠. 직무대행님. 누군가 출입을 했다는 겁니다. 21시 26분. 네, 지금 나오잖아요. 12월 4일 날 21시 26분 맨 마지막에. 예, 그럼 저건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협력단장 청문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두 번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오전에 잠깐 들러갔다라는 거 말고도 저렇게 태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좀 거짓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예,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우롱하는 그런 거짓은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정진석 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요즘 매일 출근하고 계시죠? 예. 최상목 대행께는 주 몇 회 대면 보고를 하십니까 혹시? 제가 직접 대면 보고는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뭐 아닙니다. 한 차례 한 차례 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권한 대행을 보좌하는 게 실장님의 업무니까요. 권한 대행이 요구하는 어떤 업무를 다 수행하고 요구하기 이전에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2부속실은 김건희 여사 보좌 업무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 하고 계실까요? 역할이 없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영부인의 역할이 없잖아요. 대통령은 탄핵 심판 중이고. 사실상 뭐 그 큰 업무가 지금 뭐 좀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근데 보좌 업무 할 게 없지 않아요? 그 직원들을 다 내보냅니까? 아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2부속실의 직원들이 보좌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좌 업무 할 게 없는데 무슨 업무를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알기로 답변을 흐리게 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김건희 여사께서 네, 구체적인 업무 보고를 제가 받지를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보좌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수석실장이 지금 발언을 실수하신 거죠. 제가 그러면 주재하는 수석 회의에도 가끔 와서 아니 그러니까요. 보좌 업무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고요. 실장님께서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국무회의 석상에는 없었지만 바로 옆에 예, 그러니까 정상적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한덕수 총리님과 좀 짧게 해주십시오. 예, 근데 그 행정 절차상의 흠결인 하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나 잠깐만요. 아니요, 짧게 제 시간 예. 나가잖아요. 나중에 그러나 끝나고 발언을 하시죠. 대통령이 소집한 국무회의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소집을 한 점 등 실장님, 그리고- 혼자리 국무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개회 그 상황이 기록 급박한 상황이고 보안을 유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통상의 국무회의로는 볼 수 없지만 국무회의의 본질이 부정당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제 인식입니다. 실장님의 지금 그러한 태도가 지금 비상계엄 정국 친위 쿠데타 정국을 수습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답변하실 게 아니라요. 그건 저 의원님 관점이시죠. 관점이 아니라 총리나 모든 국무위원들이 그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데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아니,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견을 물어보셔서 제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저도 제 의견을 그러니까요. 저를 자꾸
훈계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자, 실장님, 내 의견과 관점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 네? 토론 중간에 사과를 끊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막았습니까? 됐습니다. 자, 실장님,